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의 아침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장마가 거치고 좀 습하긴 하지만 아주 새로운 어떤 그 여름 휴가철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이 또 주말의 시작에 알리는 그런 상큼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주시장 어제 제가 저녁에 잘 때만 해도 플러스로 났다가 한 4시간에 일어났더니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미국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 섹터 간의 여러 가지 교체 상황이 좀 일어나는 모습, 뭔가 새로운 시장 변화가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한국은 이미 이제 2차 전지가 무너졌다 망가졌다 보다는 조정에 들어갔다는 생각은 들고, 그 틈 사이에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IR을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발 반도체들이 시장을 치고 올라가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과연 그게 지속이 될 건지 아니면 하루 이틀로 끝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은 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쪽 반도체들이 올라오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이런 기업들이 실적도 잘 나오면서 주가 상승의 리더로 나서고, 테슬라와 이런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교차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중심에 서다. 우리 카페 친구들은 제가 이제 반도체, 전력기기, HBM, DDR5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너무 2차전지 쪽으로 돈이 쏠리면서 우리가 소외감을 좀 느끼면서 고통의 시간을 좀 가졌는데, 우리가 고통의 시간 막판에 돈을 좀 벌어서 저희는 이제 에코프로는 거의 건들지 않았죠. 제가 에코프로는 아예 제껴라 이런 말을 했고, 포철 LS 쪽으로 좀 갔다가 터진 친구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반등해서 올라올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기존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제 계속 올라오니까 어느 종목이 갈지에 대해서 그 고민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반가운 아침이 시장이 열렸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핵심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가지고 있는 그 함의 의미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포텐셜이 크게 터진 거죠. 고용량 DRAM 수요 증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고용량 DRAM, HBM, DDR5 같은 고용량 DRAM의 HBM이나 DDR5를 이야기하는, 주로 이제 HBM을 이야기했죠. HBM과 랜드의 감산 확대,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용량 DRAM 수요 증가는 HBM이 정말 수요가 좋다. 우리는 HBM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리더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자신감 있다고 표현을 해버린 거죠. 오케이. 이 부분에서 삼성이 약간 약한 부분을 보였는데 강하게 나타나는 거. 따라서 HBM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뒤따라서 DDR5가 함께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 랜드 감산까지 했는데, 랜드를 감산하니까 갑자기 어부지리로 SK 하이닉스가 올라가 버린 거죠. 네, 어부지리로 랜드 때문에 고통을 많이 갖고 있는 하이닉스가 올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고용량 DRAM 수요 증가와 랜드의 감산 확대가 핵심이었다. AI 투자 증가에 따라서 HBM, DDR5 등 고용량 DRAM 수요 증가가 DRAM 실적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동산 5를 정점으로 메모리 재고가 감소하고, 오케이,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메모리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사 대비 초기 대응이 늦었지만, 지금 HBM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반기 HBM3 출시와 내년까지 2배를 증설을 하겠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버 DRAM 내 DDR5 비중도 연내 40%까지 높일 전망이다. 온갖 것들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경사장이 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한편 모바일 수요 부진으로 낸드 실적 개선이 더디는데, 동산을 하반기에 낸드 감산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와우, 네, SK 하이닉스가 날아갈 만합니다. 경쟁사들도 추가 감산할 것으로 보여 향후 랜드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에서 날아간 거죠. 또한 5나노와 3단 공정 파운드리 생산 수율도 크게 좋아져. 이 부분에서 TSMC 쪽의 물량을 이미 테슬라 쪽을 뺏어 온 거죠. 네, 3나노, 4나노 싸움인 것 같은데, 5나노 이하의 아주 고퀄리티의 그런 기술력에서 수율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지금 TSMC가 이 수율 잡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어부지리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는 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갑자기 시장을 돌려 세워버린 거죠. 네. 따라서 HBM, DDR5, FCBGA 이런 쪽에 기존에 우리 카페에서 중요시했던 제가 입이 목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종목 위주로 장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속성이 중요한 거죠. 연속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래서 어제 오늘 시장의 핵심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속에 있는 이러한 함의 중요한 게 투자 포인트의 핵심이다. 이걸 깔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2차 전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새로운 변화는 내가 충분히 알겠다. 어제 이제 충분히 봤는데 먼저 에코프로 BM을 보면 외국인이 어제 10만 주를 팔았죠. 모처럼 외국인들이 사다가 한번 뒤집었는데 국내 기관은 여전히 사는 모습. 그렇다면 대부분은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겁먹고 지금 뒤집거나 아니면 많은 이익을 얻었던 데가 뒤집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끌고 올라오고 속도전을 조절하고 아주 굉장히 생각보다 큰 세력이 지금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데 우리 화요일 1시 반 되니까 일시적으로 나왔다는 것, 모 지점이 8천억을 쏟아냈다 이러한 소문이 들릴 정도로 모 증권사 지점에서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동시에 공격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 에코프로비엠 수급을 봤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외국인이 팔지는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박스권으로 올라올 확률도 있다. 항상 외봉으로 죽지 않죠. 항상 리더는 쌍봉으로 죽는데 따라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리면 다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다. 어제 포스코도 외국인들이 뭐 111만 주, 그 전날 200만 주 팔다가 어제는 33만 주밖에 안 팔았다는 거죠. 네, 이만큼 외국인들을 좀 줄이고 있고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매도의 선봉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홀딩스는 어제 이틀간 굉장히 두들겨 맞았는데 오늘 정도 두들겨 맞으면 끝나거나 오늘 정도로 살짝 두들겨 맞다가 다시 보합에서 소폭 강보합을 이루면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문제는 반도체주들이 얼마나 이 돈을 빠르게 흡수해서 들어갈지가 문제인데 어제 보니까 무섭게 흡수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에코프로비엠, LNF 뭐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포스코 관련 기업들 이런 종목들 들면서 마음 졸이고 있는 친구분들은 한번 지켜봅시다. 이 양 이렇게 터졌으니까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지켜보면 최소한 본전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너무 쫄지 맙시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네, 여러분들의 많은 힘을 얻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 유튜브 오래된 제 팬들이 저에게 이제 좋은 충고를 좀 해주셨죠. 선대인과 다음에 박순영이를 제가 좀 깠는데 그러지 마라. 뭐 너도 많이 틀리지 않았느냐. 네, 겸허하니 받아들이고 뭐 남을 비난할 필요는 뭐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좋은 충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겸허하게 우리 것만 봅시다. 잘 봐왔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매니저도 100% 맞출 수는 없지만 또 저 때문에 상처받고 늪속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도 비난받아야 할 때는 당연히 겸손하게 비난받아야죠. 또 이 바닥이 서로 뭐 비난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난받고 하지만 상처는 받지 맙시다. 예의공 있게 하고 여러분들의 좋은 충고의 글은 늘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주가추이를 보면 올라가다 다 무너졌죠. 네, 막판에 다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익 실현 물량 이렇게 봐야 되고 생각보다 경제가 튼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2분기 GDP 속보치가 나왔는데 2.4가 나왔어요. 생각보다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다우가 역사적 랠리를 종료했죠. 아깝습니다. 신년물 국채금리가 4%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2년짜리와 10년짜리가 치고 올라오는 폭이 큰데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미국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1천 건으로 5개월 내 최저치를 이루며 9월은 건너뛰지만 10월, 11월에는 한 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 중에서 인텔이 매출과 EPS를 예상을 상회하면서 시간의 상승을 이끌어갔는데 그 무겁던 인텔도 이제 붕 뜨면서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제 20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4.25. 9회 연속 인상을 했는데 낙하로도 말을 애매하게 했어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나만 하는 말이. 네. BTIG가 미 증시 랠리의 한계점에 임박했다. BTIG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3개월 만에 장중 80달러를 회복을 해버렸죠. 이건 이제 수급보다는 중국에 대한 경기 전망, 글로벌 경기 전망이 강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여름에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 수요가 증가하고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WTI 가격 상승은 결국 CPI에 부담스러움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미국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띄엄띄엄해서 좀 올릴 확률 한 번 정도가 더 남아 있지 않을까, 또 그러한 염려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경제지표에서 볼만한 것은 미국 GDP가 1분기가 2%였고 2분기가 2.4로 예상을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 0.89% 상승하며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금각경은 1.24% 하락. 미 국채금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4.933, 2년짜리 곧 10.6bp나 상승을 했어요. 곧 5%를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두렵고, 좀 우리가 워칭을 하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미 10년짜리는 4.002까지 올라왔습니다. 15bp나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성장주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갈 수는 있을까, 뭐 이런 또 의구심은 드는데, 일단은 금리에 민감하고 취약한 섹터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이런 것들, 그다음 제약 바이오 이런 애들은 금리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금리 상승의 수혜주와 피해주들을 가름을 좀 해야 될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2년짜리 5% 근접, 4년짜리 4% 상승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테슬라는 3.27%나 하락하면서 255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애플은 0.66% 하락. 엔비디아는 0.99. 반도체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TSMC는 0.06. 마이크론이 5.48. 이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어제 영향을 많이 받고 랜드 감산 이야기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메타 플랫폼스도 4.4나 올랐습니다. 노블록스는 마이너스 2.2. 그 다음 비트코인은 29,171달러를 지나가고 있네요. 결국 우리의 관심은 이 아사라판이 좀 안정을 찾고 이 2차 전지 이후에는 뭐가 올까? 넥스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2차 전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다. 일단 박스권으로 봐라. 박스권 하단이 일단 결정이 돼야 되는데, 오늘이나 다음 주 정도는 박스권 하단, 오늘 정도는 박스권 하단을 만들 것 같다, 그릴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너무 이미 터졌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좀 넉넉하게 보고 박스권 하단이 형성되면 또 박스권 중단까지 올라오는 게 시장의 속성이니까 너무 마음 졸이거나 아파하지 맙시다. 우리 친구 중에서 이제 주로 포스코 그룹에 가서 이제 많이 물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 거의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포스코는 어제 이제 생각보다는 적게 빠졌어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정도면 이제 좀 강보합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코브로보다는 포스코가 좀 든든한데, 문제는 이제 포스코의 자회사들 DX라든지 포스코 인터라든지 이렇게 포스코 스틸론처럼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들에 대한 조정은 좀 더 있어 본다.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LS그룹은 어제 보니까 LS 전선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오는데 새롭게 또 뭔가를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LS 그룹은 당분간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넥스트인데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카페에서 또 우리 유튜브에서 강조했던 HBM, DDR5, FEC, BGA, 리플로우 장비, 전력기기 장비, 의료비용기구, 이 정도면은 미래 향후 시장 변화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며칠 전에 이제 제 카페에서 어느 친구분이 나는 반도체밖에 없는데 이렇게 2차 전지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팔아서 쫓아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올리셨는데, 그분은 이제 복 받은 거죠. 네. 어제 약재 오늘의 호재로 이제 둔갑을 하면서, 그분은 주로 이제 HBM하고 FC, BGA 쪽을 많이 들고 계시는데, 오늘 좀 더 많이 올라주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HBM의 핵심 키 그림이죠. 이렇게 서킷보드 메인 기판을 깔고 여기다 패키지 볼을 깔고,
여기에 이제 패키지 기판을 깔고 그 위에 범프를 깔고 리드 선 구리선 지워버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를 설치를 해서 로직 반도체와 연결을 쉽게 하고 왼쪽에다가 이렇게 마이크로 범프를 깐 다음에 HBM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이것을 뭐 뚫어 가지고 어떻게 붙이느냐, 이걸 어떻게 붙이냐, 붙이는 방법, 리플로 장비들 레이저로 붙이느냐, 열압착을 하느냐, 챔버에다 넣고 가열을 하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웨이퍼 원 서브스트레이트, 이게 이제 COWOS죠. 네, 웨이퍼하고를 한꺼번에 그냥 옛날에 구리선을 연결해서 붙이지 않고 범프나 마이크로 범프나 솔더볼을 넣고 이제 붙이는 전략이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제 어제 보니까 여러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많이 추천했던 해성 DS도 좋았고, 다음에 EO 테크닉스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오다. EO 테크닉스. 그래서 레이저 장비하고 여러 가지 장비, 반도체 관련 장비들을 다 하는 게 EO 테크닉스인데, 오늘 제 이제 카페에 다양한 것들 EO 테크닉스를 지난번에 분석해서 올려놨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제 이제 10몇 프로 정도 크게 올랐는데 좀 조정을 받으면 EO 테크닉스가 1조 초반인 것 같아요. 한 3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EO 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좀 강력히 한번 관심 갖고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내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여의도 정경련회관 2층에서 하는데, 내일은 주로 IT 반도체 쪽 애널들이 두 분이 오시고 저까지 세 사람이 IT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포화를 하려고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마침 여러분들의 그 시장 변화와 욕구에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 가지 추천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특히 상담 종목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늪속에서 헤매는 종목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카페 친구들 고생들 많이 했는데, 또 혹시 많은 분들이 2차전지 쪽으로 막판에 몰려가서 물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은 좀 있는데, 한번 장을 잘 지켜보시고 오늘 정도면 스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너무 아침 시작하자마자 반도체로 돈이 가고 2차전지 관련주들 한 번 더 맞을 가능성이 있지만 차근차근 올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이제 파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팔았으면 어제 팔았어야 되죠. 네, 이런 것들을 보고 배에 힘주고 너무 막 조급해하지 말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담담하게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은 현금을 들고 계신 분이나 그 다음에 뭐 잘 빠지는 늪속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것들, 뭐 이런 종목들은 팔아서 좀 HBM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FCBJ, HBM, 뭐 니플로 장비, 뭐 이런 것들인데 EO 테크닉스를 좀 봐라. 제 최애 종목 중에 하나로 지금 어제 제가 하루 종일 그것만 봤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제 유튜브는 일요일 날죠. 일요일 날 오후에 다시 다음 주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스터디 모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모임은 12시부터 시작합니다. 네, 주차는 지하 4층이고 주차 100% 가능하니까 차들을 더우니까 많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